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서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네이션스 리그 그리고 A매치가 모두 이제 끝나고 다시 리그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총 3경기 분석을 했고요. 4경기를 좀 찾아봤는데 딱히 보이지 않아서 그냥 3경기만 준비를 했고요. 좀 더 A매치에 맞춰서 분석을 좀 더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A 한 경기씩 준비를 했습니다. 자, 토트넘 대 맨시티 순위 바뀐 거 아니고요. 2위 대 10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부진한 맨시티 대 최근 잘 나가고 있는 토트넘이 이제 토트넘 홈에서 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상대 전적 3경기만 봤을 때 1승 1무 1패로 상당히 팽팽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 양성 아니냐 그랬는데 음성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것 같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합류를 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A 매치도 있었고 네이션스 리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라멜라, 탄강가, 은돔벨레, 베르바인 선수 그리고 로셀로 선수 등이 이제 가벼운 부상이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못 나올 수도 있다. 주로 미드필더와 수비에 포진된 선수들이죠. 그리고 수비수 맷 도어티 선수 역시 코로나로 출전이 불가하다. 그래서 미드필더와 수비에서의 좀 벽이 좀 얇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케인이라든지 손흥민은 전혀 문제 없이 출전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에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조금 다르죠. 최근 득점력에서는 맨시티답지 않게 돈 때려 박는 것보다 만큼은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무승부도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역시 공격수 아구에로랑 그리고 페르난지뉴, 스털링 선수들이 결장을 하다 보니까 공격에서 좀 풀어갈 선수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토트넘은 지금 미드필더와 수비진이 얇아졌지만 맨시티는 공격에서 다소 무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미드필더죠. 진첸코 선수가 코로나로 의심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까지 기사가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출전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봤더니 1.8 대 4.1인데 사실상 A매치의 그런 영향이 큰 팀은 강팀일수록 A매치 후유증이 심하죠.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지만. 그래서 A매치의 후유증은 물론 이 두 팀 모두 있겠지만 사실상 둘 다 강팀이고 둘 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이 토트넘에서 핵심은 이제 손흥민과 케인이죠. 근데 이제 케인이 이번 A매치에서 네이션스 리그에서 득점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지만 리그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조금 잘 해주지 않겠나. 그러니까 공격적인 면에서는 맨시티보다 토트넘이 현재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은 이 경기는 토트넘 사이드로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맨시티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상대편이 4배당을 받았을 때 주로 맨시티가 잘 승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데이터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 사이드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를 하든지 프랜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매치 AT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두 팀 모두 A매치 후유증이 있는 팀들 중에 하나죠. 역시 강팀들이고, 근데 이제 AT 마드리드가 그런 리그에서 지금 최근 성적이 좋죠. 5승 2무 0패, 바르셀로나가 3승 2무 2패라고 볼 수 있고, 홈일 때 AT가 12득점 1실점, 바르셀로나가 4득점 2실점. 그래서 AT가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10경기만 봤을 때는 역시 그래도 AT 마드리드가 완전 바르샤에게 내주는 정도는 아니죠. 1승 4무 5패인데 최근 3경기만 봤을 때는 1승 1무 1패로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바르샤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대신에 이제 AT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 수아레즈가 이제 코로나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토레이라가 역시 코로나 확정으로 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포르투갈 주전 공격수죠. 주앙 펠릭스가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최근 리그에서도 그렇고 최근 진행됐던 A매치에서도 그렇고 득점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 뭐 AT 마드리드의 공격적인 부분도 좀 다소 수아레즈가 안 나오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 그래도 수아레즈가 분위기가 좋진 않았죠. 주앙 펠릭스 선수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펠릭스 선수로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와 이제 A 매치 이후, 특히 원정일 때 항상 죽수는 그런 바르셀로나인데, 일단은 좀 그런 상황이고, 역시 공격수 안수파티가 지금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바르샤의 예전부터 중원을 지켜왔던, 중심을 잡아줬던 부스케츠가 부상으로 조금 안정감이 좀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AT 마드리드의 최근 경기를 봤을 때 18경기 연속 홈에서 패가 없는 역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AT 마드리드 상대로는 쉽지 않을 거다. 뭐 사실 바르셀로나가 지금 배당을 봤을 때 2.4배죠.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감이 오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사이드를 잡을 때는 지금 AT 쪽으로 일단은 잡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AT 홈일 때 바르샤가 항상 힘을 못 썼던 것도 있고, 이런 A매치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바르샤의 더 그런 손실이 더 크다. 물론 AT도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담도 있긴 하고, 심지어 이런 코로나도 그런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바르샤의 그런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안수파티의 그런 부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AT 마드리드 프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리A.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A 매치가 있었긴 했지만 그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그런 팀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봤고, 상대 전적은 1승 1무 2패로 그닥 많지는 않았죠. 경기가 많지는 않았고, 조금 몇 년 된 데이터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크로토네가 홈일 때 라치오를 상대로 좀 잘했다라는 그냥 그런 느낌만 받았고, 아직 2부에서 1부 승격 이후에 한 번도 승을 하지 못했죠. 0승 2무 5패로 좀 부진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크로토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부 때는 득점이 거의 60골 이상 나올 정도로 공격진을 다수 포진하면서 승리를 2부에서는 통했던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1부에 오니까 그게 통하지 않고 오히려 실점을 계속하는 상황이죠. 공격을 하려다가 오히려 뺨을 맞고 계속 패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전 센터백인 루페르토가 직전 이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좀 더 수비 부분에서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라치오가 3승 2무 2패로 지금 현재 9위에 있는데, 점점 올라가겠죠. 5위에서 한 4위, 5, 6위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라치오는 3-5-2 전술로 수비부터 이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수비와 이제 그런 중원까지, 공격까지 상당히 유동성 있게, 안정감 있게 하는 그런 좀 안정감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플레이를 자주 하는데, 아무래도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상황이고, 라치오의 부는 그런 A매치 후유증이 좀 심하지 않다 그랬는데, 물론 라치오의 공격수도 그렇고 미드필더도 그렇고 A매치에 출전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심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선발 그런 그 차출이 돼서 소집이 돼도 후보로 있는 선수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결장 부분도 심하지 않다. 풀스쿼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크로토네가 이제 이런 라치오의 그런 측면 활용을 하는 다양한 공격에 아마 또 공격적인 축구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수비 부분에서의 조율이나 이런 게 항상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승이 없는데, 아마 라치오가 사실상 A매치에 그런 후유증이 많이 없고,
그리고 크로톤의 그런 센터백도 약간 부재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라치오의 승리가 배당도 딱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1.7인데 딱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해외 기준으로는 어노바가 2.5점이 정배고 3점 기준 정도가 동배당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배당도 어느 정도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득점이 조금 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라치오 승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조합 픽은 소통방에서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스분남 외에도 다양한 저희 같이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꼭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